이걸 들어가기 전에 일본은 우리의 이 산하를 왜 연구했어요? 수탈을 위해서 연구했어요. 지질학도, 산술력. 저는 일본의 지리와 일본의 지질을 피상적으로 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고, 또 일본어가 안 되니까 일본의 원서를 볼 수도 없고, 자료 접근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것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일본의 이런 지리나 지질학적, 이런 화산학적인 이런 학문 쪽에 관련된 걸 공부하는 이유는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왜 이 정한론이라는 것을 끝까지 버티고 갖고 있을까? 연결되죠. 삼한의 한이에요. 대한제국의 약자도 아니고 대한제국 전에가 한이에요. 우리가 삼한의 한. 그래서 이 정한은 조선의 정조론도 아니고 정한론이 된다는 얘기는 일본 속에 있는 이 신화적 전승에 불과한 신봉왕후의 이 한반도 남부 정복사를 하만 정벌설이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역사화하는 거예요. 실체화하는 거고. 그런 뿌리 깊은 근성을 가지면서 옛 땅을 찾으러 가겠다고 하는 원리. 여기에서 무시무시한 자기들의 우월주의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도요토미 히데시가 이어가고, 그리고 사이보 다카모리를 출발으로 한 근대식의 이 정한론자들, 이또도 시기와 방법의 차이가 있었지 정한론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결국 사이보 다카모리가 자살하고 끝나지만 그 이후에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갔다 온 이들 개화 세력들이 결국은 이 사이보 다카모리가 얘기했던 정한론을 실천에 옮긴 거죠. 시기의 차이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한론을 반대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 일본은 우리의 산과 하천을 연구한 목적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하겠다고 하는 침략 논의예요. 저는 그러면 왜 이렇게 일본을 연구하게 되고 피상적이지만 해보려고 하느냐? 이게 제가 필독 도서 중에 좀 맨 3번으로 써놓은 책이 길의 향기 제 책입니다. 상하권 무려 1090쪽에 달하는 이 상하권의 핵심은 일본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주 독립운동사 하려면 이 책을 읽으시라고 해요. 국내를 알아야 만주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가는데도 이 책을 읽어주시라고 해요. 그래야 우리 한반도 전역에 있는 일본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 저항의 역사, 의병의 역사, 동학의 역사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럴 때 일본 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또는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인문학 강사로 지금 살아온 지가 20년이 넘어가는데 간단하게 일본 가고 싶겠어요? 아니죠. 계속 외면해 왔죠. 그런데 작년에가 계기가 된 거예요. 이제 네가 일본을 공부하고 그런 방법론을 좀 이제 후배 선생님들에게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무언의 저와의 이야기. 왜 지금까지 이렇게 교과 통합으로 자연, 지질, 지리, 사회, 문화, 역사, 인물, 사상, 또 학문으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영역으로는 또 망각학 이런 것들을 다 조사다니고 찾아다니고 몽골까지 가서 조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귀결점은 길이 한계에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있지만 저 일본과의 관계에서 저들은 이 정한론을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들의 자연 지리적 특징과 이런 것들이 어떤 배경이길래 이런 신화를 역사화시켜서 역사적 사실로 둔갑시키는데 그걸 자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 말기에 오키나와나 이런 사이판 같은 데서 만세절벽에 뛰어내려서 자결시키게 하고 왜 이런 짓을 했던가. 천황폐하 만사 이런 거. 이들의 내재되어 있는 근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정한론입니다.
허구를 역사화해서 주입시키고 그걸로 이 제국주의의 이 침략 근성을 가지고 우리 아시아에 또 세계에 이런 아픔을 준 나라, 군국주의의 나라 일본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 그러면 나라 왜 가? 왼수의 나라 왜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처럼 국내의 수리시설을 저들이 어떻게 연구해서 설치를 했고 어떤 구조와 원리로 이렇게 해나갔고 피하지 말자. 정면 도전하자. 그래서 제가 수리시설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이 4대강만 다 따라다니면 근대사를 다 꿰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문학 작품화한 것이 조정래 선생의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리랑을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주 독립운동사 안내하면 아리랑 바로 시작부부터 만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대부분 독립운동사예요. 아리랑.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안내하고 있으니까 또 국내 수탈의 성지경 호남 지역의 이런 지리적 특징과 거기에 담겨있는 역사성을 꿰고 있으니까 작가 조정래가 의도한 게 뭔지 왜 지역을 배경을 여기다 설정했는지 이 주인공은 누구를 상징하려고 하는 건지 역사의 실존 인물과 누가 대비되는지 다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해낸다 그런 얘기. 자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이 뿌리 깊은 천황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일본의 신화가 어떻게 둔갑돼가지고 천황제와 결부돼서 이 정한문으로 계속 살아나고 국내 문제가 혼란스러울 때 눈을 바로 이 한국으로 돌리고 침략해야 된다고 해서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 이 논리는 그대로부터 계속 전수받은 얘네들의 DNA.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강원도 경기도의 화사파, 화는 이양로 선생의 위정척사 사상을 다룰 때 바로 이 양평에 있는 청화정사를 제가 주목한 거예요. 청화정사. 여기에서 길러진 사람들이 바로 면함 최익현, 의암 유인석, 당대 위정척사파의 거두들이죠. 대한제국의 표상이기도 하고. 이 화서 이양로 선생이 내다보고 당시에 일본의 요시다 쇼인이나 그 다음에 일본의 만행권에 들어있는 인물 누구죠? 일본의 근대화 아웃이라고 섬기는 사람. 예, 후쿠자와. 이들이나 요시다 쇼인이 이런 후쿠자와 같은 경우는 탈아시아론을 주장한 사람. 아시아를 떠나자 미디어다 한국이나 이렇게. 그래서 후쿠자와는 조선의 갑신정변의 이 개혁 세력들이 실패하고 난 뒤에 이들을 처형하고 막 이럴 때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완전 미개 야만인이다. 저 거들떠볼 필요가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탈아론을 얘기하면서 유럽과 이 미국의 이러한 산업화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가자고 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요시다 쇼인과 함께 우리 이 대한제국, 조선을 정벌하는 그런 이론적, 사상적, 정식적 뿌리예요, 이들이. 그런데 그 동시대에 한국에서는 바로 화서 이양로라고 하는 대단한 위정척사 선생이 있었다고. 호남에는 노사 기정이 있듯이. 그래서 이런 이 청화정사가 그걸 대항해서 만들었고, 대항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런 외세와 서양의 종교가 막 침탈해 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을 지킬 것인가, 살을 몰아내고 그런 논리로 성리학적 사고를 변형시키면서 몰아내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 위정척사 사상으로 무장한 게 바로 김중교, 김평로, 유중교, 그다음 유인석, 면함 최익현, 심지어는 양원수 장군까지 다 회사학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스승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저항했죠. 그다음 유인석 만주에 가서 끝까지 저항하다 돌아가셨고, 면함 최익현은 대마도 가서 순국하셨고, 자, 이 바다 건너 이 송하촌수 쇼카 손주쿠라고 하는 이 일본의 침략자들을 길러낸 요시다 쇼인의 학교와 건너 이 한반도에 있었던 양평에 있는 이 청화정사는 대비된다 그러니 제가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만주로 가기 전에 거기 이 청화정사를 가서 의암, 최익현 이런 분들 다 만나보면서 만주로 스토리텔링을 이어간 게 제가 만주 독립운동사를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 첫 화면 넘어가기 힘든데 넘어갈까요? 1907년 8월 1일이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그때죠. 거기에 도쿄팩이라고 하는 이 언론지에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복택 6일이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우리로 하면 복택 6일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고 이자가 바로 일본의 만행권의 중심 인물로 이번에 이제 바꾸죠. 바꾼다고 근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경제 침탈에 앞장섰던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침략했던 사람 이름으로 그 시도를 죽은 아베가 시도를 했어요.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서 우리 한일 관계에서 이 인물이 돈에 들어오면 악영향을 끼치라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였어요. 근데 지금 아마 집회가 이제 바뀐 걸 제가 못 봤는데 바뀐 것 같아요. 제가 한 30만 행을 갖고 있는데 전부 다 후쿠자와 유키치 거기에 실린 글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국의 인심을 감동시키는 방법으로 뭐 하는 게 없다? 존재하는 게 없다. 저 진궁하면은 사만 정거를 1700년 전에 했다. 자, 역사적 사실화로 만든 거예요. 신화적 전승을. 도요토미 히데요시 테라의 출정도 300년을 통과했지만 인민은 여전히 이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 1907년자입니다. 금일에 이르러서도 세상에 정한론이 있는 것은 일본의 인민이 100,000년의 옛날을 생각해내고 그 굴욕을 잊지 못하는 증거다. 여기에 저 굴욕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오히려 반대로 졌다고 하는 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기사로만 한다면. 그래서 이때 이제 배경이 뭐냐면 청일전쟁 이기고 10년 뒤에 노일전쟁 이기고 1905년 노일전쟁 마무리하고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지배 우선권이 이제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 1907년이 되면 대한제국 군대도 해산이 되고 뭐 헤이그에 밀사 보내고 막 이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저렇게 도쿄팩이라고 하는 곳에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얘기했던 저게 1878년 책입니다. 그러면 1878년이면 우리는 1875년이 뭐예요? 민요가 쳐들어온 거죠. 1871년에 신미양해가 있었던 때고. 그러면 그런 시기 1871년 신미양해 올 때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이 떠나요. 그리고 3년 있다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져서 1875년에 운요가 침략해오고 그리고 일본은 75년 이제 서남전쟁이 벌어지면서 사이고 다카무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지고 자살하는 걸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한론이 사그러든 것 같았지만 아니다. 시기만 달랐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저 만원짜리가 바로 누구예요? 쇼토쿠 태자입니다. 성덕 태자. 백제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일본에서는 거의 부처님 수준으로 섬기는 사람이 됐지만 사실은 이 가족의 계보를 따라가면 반절피는 분명히 백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스카에서 또 오사카의 이 사천왕사까지 그리고 후리주에 있는 법룡사까지 다 이 쇼토쿠 태자와 그 다음에 이 한국 땅에 있는 당시 백제의 왕가와 연결되면서 이제 스토리를 풀어갈 텐데 처음에 일반원군의 쇼토쿠 태자가 있어요. 성덕 태자. 그 다음에 후쿠자와 유키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이에요. 견본 나왔고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이 경제 침탈의 금융으로 해서 한반도 침략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돈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나왔으니까 이게 나왔겠지. 시부사와 H라는 사람이네요. 한반도 철도부서를 이끌었고 정상정지 사장을 통해서 이 경제 침탈을 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철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출발을 아베가 시작했다고요. 아베가. 그런데 계속 유지되어 왔으니까 결국은 뜻을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 거죠. 김은현 선생이 지은 이 일본 신화와 천황제 이데올리기를 제가 처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일본을 완전히 그 허상으로 알고 있었구나. 근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이제 일본의 실체를 근원적으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존 카토 코벨 선생의 일본에 나온 한국 미술책하고 조금 더 일본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선생님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저 천황제 이도울요기를 한번 사서 보기를 권합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거 다 할 수도 없고, 남은 식사 전까지만 풀어가지고. 이게 뭐 같아요? 읽어보시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두 신이, 하나는 일본의 신이고 하나는 영국의 브리타니아라는 여신입니다. 탈 아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 기념을 만든 게 바로 이 1902년에 있었던 1차 영일동맹. 그 영일동맹의 성사를 상징적으로 의미부여해서 만든 거예요. 영국과 일본의 합작 신들입니다. 1890년대 후반에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에서 시작한 게 뭐냐면 멀지 않은 항구 들어보셨죠?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가 정보가란 뜻이고 보스토크이 동쪽이라고 그러네요. 전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동쪽을 정보가라는 얘기 블라디보스토크 이름이에요. 우리는 해삼이라고. 그렇게 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렇게 시작한 게 1890년대 후반에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출발입니다. 일본이 올라왔기 때문에 철도를 만든 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본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둘 다 각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는 남진, 하나는 북진을 하고자 한 거죠. 그 출발점이 바로 조선 땅이었고 그게 노일전쟁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근대사의 출발을 저 멀리 있는 이 상트 페테르부르크,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원래 러시아의 수도가 거기니까 모스크바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이 9,288km의 러시아 횡단철도가 결국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전락하고 나온 거예요, 근대사에. 또 일본의 정한론이 계속 올라오는 두 개의 양대 이 제국주의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의 파도가 그렇게 몰고 온 거죠. 우리는 화성총 갖고 있고 활 갖고 있고 저어야 되고 배를 아무리 젓는 거북선 요원들 뭐예요? 증기선으로 화포로 한 방에 끝나는 거지.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부응하는 무기체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결국 낙오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책에도 제가 인용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내려다보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 일본의 여신이 바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예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꼭 기억해 주세요. 일본의 여신. 그리고 그의 남동생이 스사노 노미코토인데 그 스사노가 바로 조선을 상징해요. 일본의 정한문에서. 그래서 남동생이 스사노 노미코토가 바로 신라에 와서 있었고 그래서 누나인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바로 이 스사노의 나라인 조선, 스사노를 나중에 당군으로 또 바꾸고 갑니다. 우리의 당군으로. 그런 식으로 이 신화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바꿔가는 시대에 따라서. 어쨌든 저 여자는 뭐예요? 신봉왕을 거예요. 신봉왕. 사만 정벌을 했다니. 그 옆에 인간들이 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그 다음에 사이고 다카모리를 포함한 정한론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래는 이완용이 지금 서류에 지금 사인하는 그걸로 둘이 지금 내려다보고 있죠. 그래서 위에 후지산을 배경으로 사이고 다카모리와 그 다음에 신궁항호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거를 이어서 드디어 이제 에도 막부를 왕정복구로 바꾸는 1867년 12월 이후 이제 일본이 근대화로 이제 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 시기에 와서 이걸 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성했다. 뭐를? 정한론을. 저 때부터 계속 시도한 거잖아요. 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몰라요. 하야시 다다스라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또 히로부 이등 방문이하고 저 하야시 다다스가 내려다보고 있고 이완용이 그의 발치 아래 꿇어 앉아가지고 협약서에 날인하는 장면. 이게 이 김우련 선생의 책에 실려있는 그림. 일본에서 당시 분위기를 전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삼한정벌론이 둔갑돼서 영향을 미친 게 임나일본부예요. 임나일본부를 두어서 그래서 가야를 임나로 인식을 하고 그러니 한반도 남부는 임나일본부의 중심이 바로 가야다. 그러니까 가야는 일본이 되는 거죠. 이게 일제 식민사학자들이나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놓은 논리인데 일정 부분을 우리의 이 가야 전공자들도 이걸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자, 이거는 뭔 그림 같아요? 누구 많이 닮았죠, 왼쪽이? 둘 다 하나는 이또 히로부미고 하나는 사이고 다카무라예요. 먼저 정한론을 주장한 사람이 사이고고, 그 다음에 이와쿠라 사절단 갔다 온 이또가 나중에 와서 이제 물론 여기는 죽으니까 그리고 일본을 이제 근대화시킨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닭은 우리 계립니다. 하늘 상징하는 거예요. 닭. 닭을 바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정한론을 얘기했던 사이고 다카무라에게. 완성했다. 닭을 바치는 거예요. 그대가 죽었지만 그대가 조창한 정한론을 완성했노라. 자, 여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또 등장합니다. 문 열고 있는 게 일본의 여신이에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닭 보이죠? 오른쪽에 닭이 있고, 그리고 문을 탁 여니까 도포자락 입은 이 조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환영의 의미로 큰 절을 올리면서 새로운 여명, 대일본 제국에 의해서 조선이 개명된다. 그래서 조선을 상징하는 닭과 조선의 백성을 상징하는 저 아버지와 엄마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저 빛을 받아들이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당시대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볼 수 있다 그럽니다. 데라우치 마사다케 총독이 어떤 동굴을 여니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일본의 여신이 출현하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고, 여기에 이제 프로테스트예요. 우리를 강제로 병탄해서, 그러나 외교적으로는 을사늑약이나 1910년에 있었던 이 경술련의 이 병합제약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국적이 살아있는 거예요. 단지 일본이 강점해서 강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력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1965년 우리 한일기본조약에서 얘기한 무효로 한다. 우리의 해석이에요. 이거는. 일본의 해석은 다르게 합니다. 우리 해석에 의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사라진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제강점기에 여러분들 선생님들의 선대 어르신들의 국적은 대한제국이지 일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논리적으로? 그런 논리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 이 대일본 제국의 헌법 제1조가 만세 일개의 천황이 통치한다 그랬어요. 만세 일개. 기원전 660년에 바로 이 제1대 천황, 하늘에서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후손이 마지막에 니닉인데, 그 니닉의 후손이 일본 땅에 내려와서 세운 게 바로 기원전 660년의 일본 건국신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세계의 이 신들이 내려와 가지고 일본을 건국하는, 이게 천황은 이제 우리가 덴무천황, 일본에 가면 덴무와 덴지 뭐 이런 아스카와 나라 이 시대의 일본 천황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이 덴무 때 와서 천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천황이라는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천황이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의 고대 국가의 왕권처럼 중앙 집권적인 특징을 가진 것은 몇 없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에. 그리고 바로 다 막부로 넘어갔고 중간에 남북국 시대에 한번 천황이 이렇게 권력을 잡아보려고 싸웠지만 무산됐고 그래서 일본 천황제가 살아서 지금까지 유지한 이유가 뭐냐? 실권은 없고 형식적인 권위만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막부도 자기가 새로운 왕조를 창업했다고 나라 이름을 바꾼 적이 없어요. 일본은. 그런 이 만세일계라고 하는 이런 뿌리 깊은 생각 때문에 비록 실권을 갖고 있지만 천황은 둔 거죠. 그러고서 막부의 이런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러니인데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천황제가 대일본 제국을 선포할 때까지 살아서 왔고 그리고 왕정 복구를 해서 권한을 이제 우리의 조선 왕조처럼 돌아가는 게 일본 인재사.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천황에게 전권을 부여하면서 바로 이 신하와 천황을 완전히 하나의 지배의 이념으로 만드는 거죠. 세뇌의 이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세일계라는 게 뭐예요? 일본의 이 천황가는 만세일계로 하나로 이어져 끊어진 적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 이 진구왕후 때 했다는 사만 정벌도 실제인 거예요. 왜? 역사의 사실이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계속 오는 이 천황들의 이어져 속에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근데 우리는 이제 고대사 속에서 천황가의 혈통에 백제의 피가 흐르고 이런 다 들어가서 아시잖아요. 백제의 손 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천황은 신성 불가침입니다. 이렇게 일본 제국의 헌법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할 때 천황 폐하 만세하고 뛰어들면서 자결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오키나와에 있는 이런 만세일것 같은 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족쇄를 다 연결했대요. 발로. 한 사람 떨어지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그래서 이런 천황의 명령에 의해서 이들이 바로 자살을 한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자, BC 660년 이게 이제 내려온 진무천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 작업을 근대화시기 시작하면서 뿌리도 근거도 없는 이 능들 거기다가 천황 이름들을 다 막 비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대화 시기에 지금에 가는 우리 나라에 가면 가시하라시 옆에 이 진무천황릉을 조성을 했어요. 평지에다가 막 봉분을 올려가지고 조성을 해서 이제 역사적 사실로 바꿔놓는 거죠. 이게 벌써 한 100여 년 흘렀을까요? 100년 정도. 200년 흐르고 300년 흘러가요. 그냥 사실이죠. 중국이 우리의 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잊지도 않은 만리장성을 막 저 부여 저 위에 북만주까지 끌고 가서 만리가 아니라 이만리로 막 늘어가다가 만리장성의 출발이 산해번이라고 명나라 때, 진나라 때는 더 내륙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동까지 끌고 왔어요. 단동. 호산장성이 바로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이다. 이렇게 바꿔놨다고요. 2008년, 9년 제가 그때부터 다니면서 다 조사를 했고 그 변화를 다 찍어놨습니다. 언젠간 책으로 남겨놔요. 그러면 후대 사람들 200년, 30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리장성이 압록강까지 온 거죠. 왜? 계속 역사욕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내륙에 있었던 고대사를 다 밀어내서 계속 한반도 여기로 쫓아서 보내고 그 얘기하면 너무 좀 하니까 자 그래서 그 원정이라는 제도 뒤에 앉아서 상황제도를 인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박 그런 관대, 섭정, 쇼군 일본의 최초의 소군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요 여기 딱 떠있네요. 이게 우연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What a coincidence라고 합니다. 키요미지데라 청수사라고 하는 곳에 처음에 이 일본의 대장군, 쇼군을 바로 백제계 도레인이 맡습니다. 그리고 이 북해도 일대 여기를 정벌 나갈 때 대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최초의 쇼군은 누구다? 백제의 도레인입니다. 청수사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의 이 만세일계라고 하는 저 개념이 세뇌에 당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일국의 뭐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전쟁만 한 게 없다고 하는 생각이 자국의 내정이나 이런 게 불안하면 침략으로 가는 거예요. 늘. 임진왜란도 뭐예요? 그런 전국시대를 통합하고 이 사무라이들이 갈 데가 없고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다 그냥
이 명나라 정벌한다고 조선 침략으로 다 내려보냈죠. 같은 거예요. 여기 그 두 번째 일본 황실은 예로부터 이게 이제 히로히토가 태평양 전쟁의 바로 장본인인데 미군이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물론 오사카도 공습을 많이 했습니다. 교토가 공습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토도 공습을 받고 그 이제 상징이 우토로 우리가 마을을 갈 텐데 우리 동포들이 있는 마을 그 우토로에서 노무자로 참여했던 수많은 조선인들이 해방 이후에 갈 데가 없으니까 못 돌아오고 거기에 그냥 한밭집에 눌러 앉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그 땅이 일본의 기업으로 넘어가니까 기업에서는 이 땅 비워라. 조선인들 다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나서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 알게 됐고 또 지구촌 연대라든지 이런 사회단체가 나서서 모금운동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정부에서 지원해서 그 땅을 일부를 샀습니다. 사서 그 판자촌에 살던 우리 동포들을 아파트로 다 옮겼어요. 이 과정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우토리에 가서 우리가 그 마을에 있는 우리 동포 3세들 1세는 돌아가셨고 2세, 3세부터 이제 남아 계시는데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함께 웃고 제가 이번에 갈 때는 김을 좀 갖다 드렸었는데 이제 이번에 또 새롭게 뭔가를 좀 싸갖고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들을 잊지 않고 유대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는 행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패망할 때 제가 저 얘기를 하다 말한 이유는 교토를 폭격하려고 할 때 막은 사람이 있어요. 학자예요. 이 교토라고 하는 곳이 일본의 고대 문화의 상징인데 저걸 폭파해버리면 아무리 적국이지만 문화재가 다 없어진다. 그러니 교토를 폭파하지 말자. 폭파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교토가 건져졌다는 얘기가 바로 존 카터 코벨 선생이 남긴 그 책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미군이 일본을 상륙했을 때 천황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죽이면 목 잡을 거라는 건 판단한 겁니다. 이 태평양 전쟁에서 마지막 몰릴 때 자살 막 하는 거 스스로 술탄 까서 동굴에서 막 자포가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인 거예요. 미국인 시각에서. 그래서 얘들이 이 천황을 죽이면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거 큰 피해를 입겠구나. 그래서 죽이지 말고 대신 천황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걸 선언하게 하자. 일본 국민들에게. 그 자체도 충격적인 거였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뿌리 깊은 이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이 젖어 있는 쉽게 말하면 세뇌된 일본인들이 만약에 미군이 연합군이 상륙해서 천황을 잡아도 죽였다.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대신 스스로 천황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걸 선언하게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실제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저거입니다. 패망 이후에도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만세일기의 믿음이 가져온 불행,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반대편에서 우리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왔는지를 한번 역으로 이제 생각해봅니다. 천황은 실제이고 모든 천황은 사실이다. 앞에 기원전 660년으로 끌고 간 것은 우리의 고조선, 당구조선에서는 기원전 333년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아무리 끌어당겨야 660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부분을 다 조작해서 만든 거거든요. 실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학자들은 일본의 어느 천황 때부터는 실존인물이 있겠지만 그 아들은 다 허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밀려 빼기 위해서 기원전 660년으로 갖고 간 거예요. 실제로는 AD 660년부터 아마 실제 했다고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해보면 얼마를 땡긴 거예요? 1000년을 땡긴 거예요. 1000년. 그게 진무천황인 거예요. 제1대. 두 번째, 진무도 실존이다. 아마테라스 우미카미하고 이 스산 오미코토는 일본과 조선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사만 정벌은 실제다.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역사로. 임나일 군부는 한반도 남부에 있는 가야다. 도요토미 대시의 이 임진왜란은 고토 회복전쟁이다.
그리고 사이고다카모리의 정한노는 뭐예요? 이거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한 몸이다. 그래서 침략을 정당화하고 니네 저항하지 말라. 독립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이론들이에요. 이게 일본 제국주의가 만세일기를 가지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후에 이걸 또 어떻게 변형할 것이냐.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천황이 신이 아니다고 선포하게 할 정도까지 이 심각한 일본 사회에 이 믿지 못할 이런 현상, 그게 패망했어도 사라지지 않고 아베로 이어져서 계속 왔고, 군국주의 침략 근거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자국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불행한 겁니다. 계속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러한 그런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침략 근성을 버리지 않는 군국론이나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계속 언젠가는 또 시도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본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저렇게 굴레를 계속 씌워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하나 하면 2년 전인가 우리나라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 40여 명 외국인 번역가들이 전라도 탐방을 했어요. 군산으로 해서 전주 홈플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만나서 한병당에서 제가 강연을 해줬거든요. 우리가 엄청 잘하니까 뭐 연애 안 해도 선생님들 걱정할 일은 아니거든요. 너무 썰렁해요? 걱정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의 출판사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왔는데, 한국 문학을 번역하려면 한국의 지리를 모르면 해석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모른다면 더더욱이 그것은 번역을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단한 문학 작품들은 다 역사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일본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 16개국 40몇 명이 일본에 번역가가 둘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따로 꺼내줬어요. 그 한벽불도 일본 침략과 관련돼 있죠. 거기 있는 한옥마을도 다 일제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서 금제 최병심을 따르는 문화생들, 전주재 씨의 월당 최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이어져 와서 한옥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학자들이 모여들고 해서 한옥촌을 형성하게 한 한옥마을의 근원이에요. 그 향교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그 철로를 한벽당을 못 파괴하게 그 옆으로 옮겨서 터널까지 해서 살려낸 게 한벽당이거든요. 그게 1403년에 금제 선생의 선대가 지은 거예요. 월당 최담 선생님도. 그분의 아들이 하나가 저 익산 포산에 삼기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성 얘기하고 굴 얘기하고 다 일본 침략 얘기잖아요. 그러니 전 세계 막 러시아, 미국, 프랑스, 아무튼 근대화식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했거나 침략한 나라는 혼났어요, 저한테. 그 나라한테. 그러나 우스갯소리를 제가 그랬어요. 과거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자국의 문학작품을 쓰거나 우리 문학작품을 번역할 텐데 과거 시대는 그렇게 침략의 야만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가면 국내에서 그런 작품 활동을 평화와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많은 작품들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향교 명륜당에서 인류 평화를 비추고 끝냈어요. 잘 따라서더라고, 우리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핵심 뭐냐면,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평화를 사랑하는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이 못돼먹은 정한론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굴레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황산대첩비가 강원 홍보에 황산대첩비 피바에 있는데, 그리고 일제강점기 1940년대 해방되기 전에 폭발령을 내리거든요. 황산대첩 이성계 대왕의 이 왕되기 전에 1380년에 왔었던 그때 이 군산 진포로에서 와서 몰려온 이 왜무들을 이제 거기서 토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승전비를 세웠는데 부끄러운 줄은 알았나 봐요. 그리고 한참 후는 1940년대 해방 전에 그 폭파를 시킵니다. 왜 그 짓을 하냐고, 나쁜 짓을 안 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만 정벌로부터 시작되는 이 정한론을 얘네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얘네들의 침략 근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일본 신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고 하는 거고요. 그런 신화를 차용해가지고 신화에 나오는 스사노를 조선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갖다 비례 어디도 근거도 없는데 해놓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의 단군으로 이 스사노를 둔갑시키고요. 그래서 기요미지대라고 하면 청수사 옆에 지오신상가 뭐 있는데 그 진짜로 들어간 신사가 있는데 그 스사노를 모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청수사 가면 그때 같이 좀 더 구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끊임없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로 무장해서 인접해 있는 이 한반도를 침략해 오려고 하는 근성은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화면이 멀지만 보이고 마무리 뭔지 모르겠어요. 일본 시대 부분과 천황인데 우리가 가는 시대가 저 고분입니다. 아스카, 나라, 해양 시대를 우리가 다뤄요. 저때 이 천황들 막 나오죠. 오진천황, 닌토쿠. 저 닌토쿠가 한자로는 인덕인데 그게 오사카에서 세계에서 3위 안에 아마 1, 2 안에 들 거예요. 전방 후원분이 일본에서는. 그래서 여기를 이번에 넣었어요. 가서 기존 학교에서 바라보는 시야와 제한야 민족사학교에서 보는 저 인도쿠 천황이라고 하는 능이 저기에서 무령왕릉에서 나온 청동거울과 거의 같은 게 나왔거든요. 발굴을 안 해요. 일본은 천황릉은. 발굴하면 다 고대 한국어 관련이 있을 거니까 아예 안 하고. 그건 저거 어떻게 나왔냐. 홍수 비 와가지고 무너져 내리면서 노출된 거예요. 아마 그게 미국에 가 있을 거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천황릉도 발굴 안 해요. 마치 이 중국이 서한 함안 일대에 있는 우리 집안 일대에 있는 장군총과 적석 피라미드가 이 서한 함안에 엄청 많거든요. 그거 공개 안 합니다. 왜? 고대 한국과 관련돼. 우리 시야를 자꾸 일본이 만든 반도사관에 우리가 젖어 있어서 시야를 끝까지 안 보는데 저는 고조선의 출발이 지금의 화북성의 보정시 밑에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했다고 하는 걸 제가 갈석산을 찾으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 다른 얘기니까 이리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아스카 시대에 이런 정리를 하면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다닐 겁니다. 상당히 많은 천황들도 나오고 또 이제 고대 한국과의 관계 어떤 피가 섞였느냐 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표들이 교재에 다 있습니다.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이 교재에 다 실어놨으니까 나중에 일본 갈 때는 교재를 보면서 따라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천황가의 대략 우리가 가는 시기에 위치다. 여기까지 해서 더 뒤로 가면 저도 힘들고 그만 마무리하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일본 천황제 이대 올리기는 계속된다, 멈췄다. 계속된다. 그들이 바로 사스마번하고 그 출신들 일본의 이 막부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구를 시도했던 그들이 바로 침략주의자들의 뿌리고 계속 이어져 오는 근원입니다. 그건 이제 또 더 깊은 이야기 나중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정부.